플러그 파워입니다. 이걸 처음에는 그냥 특징주로 넣을까 하다가 이거는 그냥 특징주로 볼 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플러그 파워는 수소 연료전지 전문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은 수소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넘버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 파워가 되게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주가가 금요일 날 40%나 급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그냥 하룻밤 만에 반토막이 났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상태에선 우리 1년도 버티기 힘들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뭐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플러그 파워는 플러그 파워인데 이 기업이 파산을 한다고? 그쵸?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월가에선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종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플러그 파워를 10월에도 한번 다뤘었어요. 10월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만 해도 주가가 10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3개월 만에 거의 한 60, 70%가 주가가 밀린 그런 상황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일단 플러그 파워 주가는 52주 신저가고요. 요 40% 급락한 건 2014년 3월에 그때 한 41% 급락한 바 있는데 이때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 파산 가능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플러그 파워는 1997년에 설립된 그린 수소 연료전지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고 수송하고 저장하고 판매하고 충전 인프라까지 갖춘 완전히 수소에 대해서는 수직 계열화를 이룬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밥캣과 함께 지난주부터 수소 지게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수소 연료전지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수소 지게차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그 파워의 주요 고객들은 아마존, 월마트, 홈디포입니다. 대형 매장에서 다 지게차 끌고 다니면서 짐 올리고 배치하고 하는 그 지게차들을 다 이 수소 연료전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요 고객들이고 최대 주주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우리 SK그룹입니다. 2021년에 1조 8천억 원을 SK에서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SK E&S와는 또 합작법인도 현재 설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들로부터 많이 투자를 받을 만큼 어떤 경쟁력, 수소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글로벌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일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늘기는 했어요. 근데 예상보다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EPS도 적자인데 47센트 손실인데 시장에서는 31센트 손실을 예상했으니까 요거 EPS도 쇼크였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얘네 플러그 파워 봤더니 3분기 실적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 하면서 눈높이를 되게 많이 낮춘 이 전망치였거든요. 눈높이를 엄청나게 낮춰서 제시를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 나왔으니까 실적 자체도 상당한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쇼크인데 거기에 이제 파산 가능성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원래 플러그 파워가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12억에서 14억 달러 정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3분기 누적으로 6억 7천만 달러인데 요 최소 가이던스를 지키려고 해도 한 5, 6억 달러를 지금 매출을 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이제 2억 달러도 겨우 못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4분기도 힘들 것 같다. 4분기도 실적 쇼크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북미 지역의 이 수소 네트워크에서 전례 없는 공급 문제가 발생을 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압박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뭐 제대로 된 정상화된 실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네트워크 전반으로 공장 가동들이 중단이 됐다고 해요. 제대로 공장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러그 파워는 저희가 한 몇 개월 전에도 특징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얘들 프로젝트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주가가 한 15%인가 내린 적이 있는데 새롭게 공장 짓는 거 요거 일정 계속 연기를 했었죠. 그것도 뭐 요거와 상황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 공장도 제대로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 거 어렵겠다라는 게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럼 그 파산 가능성 언급한 게 어떤 건지 좀 볼게요. 정부 지원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클린 에너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약속을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해요. 정부 측에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플러그 파워가 올 들어서 지금까지 쓴 현금, 이게 13억 5천만 달러를 계속 현금을 쓰고 있다고 해요. 뭐 공장 돌리고 뭐 운영하고 기업 운영하고 하면서. 그래서 요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더 쓸 거라는 거죠. 그죠? 요 13억 5천만 달러 나누기 3하면 거의 한 분기별로 한 4억 5천만 달러씩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4분기에도 4억 5천만 달러 더 쓴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지금 플러그 파워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1천만 달러에 그칩니다. 근데 제한 현금, 아마 뭐 대출 보증금, 뭐 대출 받고 하면서 뭐 일부분 그냥 써놓은 것, 내가 현금은 있지만 쓸 수 없는 뭐 그런 것들, 그런 제한된 현금이 한 2억 2,600만 달러가 있고, 매도 가능 증권, 내가 팔 수 있는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게 한 3억 8,900만 달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되게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걸 다 그냥 현금화를 했다고 쳐. 그래도 내년 1분기 중반에는 모든 현금이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끌어모으고 해서 현금화를 해서 그거를 사용을 해도 내년 1분기 중반, 그러니까 한 2월쯤에는 현금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산이죠. 이제 들어오는 부채 못 갚을 거고 급여 못 줄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언급을 한 겁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우리 그래 유동성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뭐 유상증자도 해볼 거고 뭐 회사채도 발행을 해볼 거고 정부에게 계속 대출해달라고 할 거고 뭐 우리 노력해서 파산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잘 해결되겠죠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줬지만 현재 상황이 되게 어렵다라는 건 이제 공식화한 거죠. 현재 실제로 정부로부터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1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현재 추진 중이고 이게 뭐 검토 중인데 이게 계속 이제 지연이 되면서 유동성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 뭐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거기에 뭐 다양한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우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게요. 우리 최악의 상황 가지 않도록 할게요라고는 했습니다만 불안한 뭐 그런 국면입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자 월가의 의견들을 좀 보실게요. 목표 주가를 다들 뭐 미친 듯이 낮추고 있습니다. BMO 캐피탈은 종전 8달러였던 걸 3.75달러로 낮췄습니다. 이게 월가 최저 목표 주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뭐 시장 수익률이니까 이분이 BMO 캐피탈은 원래 중립 의견을 제시하던 곳이에요.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원래 보수적으로 좀 보던 데인데 목표 주가도 그냥 가장 낮게 책정을 했고요. 뭐 제프리스나 노스랜드 캐피털 마켓 얘네는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지만 시장 투자 의견을 그동안 매수해서 그냥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오펜하이머도 그냥 이제는 목표가 산정을 안 하면서 그냥 중립으로 낮췄고요. JP 모건, 뭐 트루이스트, 뭐 서스퀘어나 RBC 캐피탈 모두 다 목표 주가 낮추고, 그죠? 투자 의견도 낮춘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립이었던 애들은 그냥 중립 유지했고 그냥 매수였던 애들이 중립으로 상당히 많이 좀 낮췄어요. 지금 RBC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12달러에서 5달러로 목표 주가를 낮췄다는 건 한 70%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거죠. 지금 뭐 이런 분위기예요. 뭐 JP 모건도 한 40% 목표 주가 낮췄고 지금 뭐 난리입니다, 난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추가 상승 여력을 보면 아직도 뭐 40%, 150%, 70% 이래요. 그러니까 이 플러그 파워가 주는 그 기업의 어떤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월가에서는 그래도 그거를 포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현재 상황에 맞게끔 목표 주가들은 엄청나게 지금 낮추고 있더라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가에서는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약간 전략적인 면들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공통된 목소리는 소나기는 일단 피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RBC 캐피탈을 보면요. 이 크리스 덴드리노스 요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잠깐만요. RBC도 지금 $5 목표 주가 제시를 하고 있는 곳이네요. 향후 1년간 유동성 강화를 위해서 최소 7억 5천만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근데 현재 보유 현금이 너무 없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단기간 내 유동성 문제 해결과 내년까지 마진 개선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믿어. 잘 해낼 거야. 극복해낼 거야. 그런데 일단 이게 정말 정상화가 되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불확실성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카나코드의 조지 지아나리 카스 이 애널리스트는 많은 회사들이 플러그 파워와 비슷하게 요 공급망 문제, 뭐 공장 가동 중단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공급망 문제 겪고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가 않아. 이건 플러그 파워만의 문제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이라던가 운영의 안정화, 정부의 지원 지침, 이게 발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방크의 산기타 자인 이 애널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의 대출이 승인되더라도 아까 그 15억 달러 그렇죠? 이 속도의 문제가 발생해. 15억 달러 승인했다고 바로 내일 계좌로 싸주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그런 절차들을 밟고 이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적정한 그 기간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정부 대출금을 받기 그 전까지 더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뭐 회사채 발행도 그렇고요. 그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어마어마할 것이고 뭐 그게 안 돼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그만큼 또 주주가치 희석으로 치러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렇죠? 그래서 더 높은 자금 조달 비용으로 뭐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은 너무 힘들다라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들도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회사 측에서 제시한 그 비전들을 아예 그냥 우리는 못 믿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냥 단기적으로 너무 힘들 거야라는 거고. 자, 에버코어 ISI의 제임스 웨스트 이 애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정부의 인플레 감축법 IRA 그리고 수소 허브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미국 정부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뭐 80억 달러 예산을 들여서 뭐 몇 개 지역, 7개 지역에 수소 허브를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 허브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미국 정부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녹색 수소 경제의 현실화는 임박했어. 근데 수소 1등 기업인데 믿어야 되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이 플러그 파워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야. 그래서 수소 생산도 확대될 것이고 이제 생산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만큼 뭐 그런 뭐 규모의 경제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부가 결국은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줄 거야. 그러면 플러그 파워 이제 마진 개선되면서 수익성 개선될 거야라고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주주분들이라면 뭐 지금 3개월 새 70% 빠졌는데 이거를 지금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죠? 근데 또 어려운 상황이 돼서 계속 노이즈들이 들리면 지금이라도 피했다 들어오는 게 맞나? 라는 고민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주주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파산 가능성까지 나왔으면 파산이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있더라도 사실은 피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월가의 의견입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진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6%가 내렸는데 올 들어서도 이미 71.5% 내리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의견에서 중립으로 넘긴 애널들이 너무 많아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매수가 19명, 그러니까 매수가 20명, 그리고 중립이 11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매수가 14명, 중립이 17명으로 완전히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매도는 없어요.
그죠? 매도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월가에서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평균 목표 주가도 참 현실감이 없긴 하지만 11.7달러로 나옵니다. 추가 상승 여력 232%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위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종목을 갖고 오면 저도 그냥 진행하기가 좀 힘들어요. 마음이 좀 아파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약간 마음이 동화가 돼가지고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